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객 통제와 발열 체크, 손목밴드 착용 등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를 피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면서 산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이 시멘트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기관지에 악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동 지역에 있는 동굴을 찾는 방문객이 갈수록 줄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개장 2주차를 맞은 동해안 해수욕장은 비 소식이 없는 날엔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방역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수욕장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이상 징후가 없으면 손목 밴드를 채워줍니다. 방문객들은 연락처를 남겨야 백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백사장과 바다 위에는 드론이 날아다니며 거리두기 실태를 살펴보고 안내 방송을 실시합니다. 속초해수욕장 입구에는 전신 소독기가 마련됐습니다. 모든 입장객들은 3초가량 전신 소독을 마쳐야 합니다. 파라솔은 2m 거리를 두고 띄엄띄엄 설치됐고 마스크 착용도 권장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독도 열심히 해주시고 거리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 놓고 편히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요. 속초시는 방역 인원을 추가 확보해 시설물 방역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문을 비롯한 총 7개소에 게이트형 방역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로 방역 전담원을 배치하여 시설물 방역을 수회 실시하고 있고 1시간 단위로 생활 속 거리두기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실정에 맞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포와 낙산, 속초해수욕장 등 동해안 8개 해수욕장은 밤에는 음주와 취식이 금지됐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10여 개 마을은 방역과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올여름 마을 해수욕장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19를 피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산악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 속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산행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설악산의 한 등산로. 산악구조대원들이 조심스레 들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들것에 실린 사람은 60대 등산객으로 발을 헛디뎌 70m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화천의 한 야산에서 60대 남자가 등산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이처럼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산행에 나섰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강원도에서는 41건의 산악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 사고의 상당수는 갑작스럽게 실신하거나 실족해 추락하는 사고였습니다.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으로 건강이 악화되거나 우거진 수풀에 시야를 가려 실족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운 날씨에 체력을 감안하지 않은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등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분한 준비 운동을 실시하여 관절이나 근육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이면 무더위로 인하여서 무리한 산행을 하거나 또 심지어 많은 짐을 지고 등산할 경우 탈진이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물을 마시고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여름철은 산의 기후가 자주 바뀌고 예상치 못한 호우와 낙뢰도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에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기능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관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9년에 걸친 건강검진 자료를 확보해 시멘트 분진이 기관지와 폐에 끼치는 영향을 규명했습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서울대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은 폐기능이 정상이더라도 기도가 좁아지고 기관지 벽의 탄성이 감소하는 등 기관지에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굴은 영동 지역에 특색 있는 관광 자원인데 관광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못 건지는 곳이 있을 정도인데요. 지자체마다 활성화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굴 내부로 들어서니 시원한 공기가 더위를 식혀줍니다.
바깥은 30도가 훌쩍 넘어도 동굴 안의 기온은 13, 14도 수준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동굴도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크고 엄청난 동굴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니까 무지 시원해요. 밖에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시원하고. 영동 지역에는 이런 동굴 관광지가 여러 개 있는데 관광객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규모가 웅장한 삼척 환성굴은 개장 초기 연간 130만 명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30만 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삼척 대금굴도 10여 년 사이 절반으로 감소했고 동해 천곡동굴과 태백 용현동굴도 비슷합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투자와 홍보를 지속해도 관광객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동굴은 관광 수입이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마다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의 경우 동굴 주변의 경관이 우수한 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이 지역이 워낙 자연공간이 뛰어나기 때문에 동굴 외에 동굴과 같이 어울려져서 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광지하고 내륙 관광지, 동굴 관광지를 묶은 관광지를 같이 묶어가지고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동해시는 동굴이 도심에 있는 특성을 살려 야간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여는 방안과 주변의 카르스트 지형과 연계한 개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굴 내부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인기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지자체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모습들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원주의 한 어린이집이 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허위로 등록해 보육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인 건 원장이 지인 대신 채용 검진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50대 여성 이모 씨는 지난해 지인이 운영하는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 자신이 고용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고용보험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서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허위로 등록한 건 맞지만 이 씨의 동의하에 자격증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보육교사증이 등록된 3개월 동안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고용돼 일을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올 초 폐원을 신청했으며 현재는 휴원 상태입니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도용된 건지 두 사람이 모의한 건지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 시스템이 그만큼 허술하다는 겁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2017년에 이어 2019년까지 3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동도 교사 비율이 낮아야 기본보육료가 지원이 돼요. 근데 원안은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원장이 병원에서 이 씨 대신 채용 검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만 신분증 확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본인 확인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누군가 대신 건강검진을 받아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보육료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보육교사 허위 등록과 인건비 일부를 원장이 돌려받는 등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어린이집 비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꼼꼼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강릉 하키센터가 첨단 디지털 공연장으로 조성됩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하키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지역연계 첨단시티 실증사업 공모에 뽑혀 2023년까지 국비 51억 원 등 96억 원이 투입돼 디지털 공연장으로 탈바꿈합니다. 디지털 공연장은 3D 매핑 기술과 홀로그램, 스마트 스테이지 등의 기술이 도입되며 하키센터의 아이스링크 경기장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대관령 음악제와 평화생태지역 페스티벌을 예정대로 개최합니다. 제17회 대관령 음악제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평창과 강릉 등에서 모두 14차례 공연을 갖고
평화생태지역 페스티벌은 이달부터 12월까지 접경 지역인 고성과 인제, 양구, 화천, 철원에서 모두 22차례 공연을 펼칩니다. 강원도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과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사업 등 모두 82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행복교육지구를 도내 전체 시군으로 확대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2015년 태백 화천부터 시작해 현재 12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까지 18개 시군 전체로 확대합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문화 조성, 교육협력 모델 구축, 지역 특화 사업 등 민관학이 지역 교육 현안에 함께 대응해 마을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각 지구에 연간 4억 원이 지원됩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재난진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침수와 농작물 피해 등을 입은 주민으로 오는 24일까지 5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합니다. 한편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일 사이 강릉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 2건, 농경지 피해 3건 등 모두 37건의 피해가 발생했고 5,1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양양군이 오는 31일까지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참여자 270명을 모집합니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으로 보건소와 남대천, 종합운동장, 환경자원센터 등에서 환경정비와 생활방역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다음 달 17일부터 3개월간으로 시간당 8,590원의 최저임금이 보수로 지급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됩니다. 동해시가 묵호등대 바람의 언덕 창작공간에 입주할 청년 작가를 모집합니다. 동해시는 사진과 그림, 문학 등의 만 50세 이하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장기간 체류하는 동해 에스테이 3기 입주자 5팀을 모집합니다. 동해 에스테이 프로그램은 묵호 농골담길 게스트하우스를 중심으로 청년 작가의 재능 기부와 동해시 홍보 등을 하게 되고 다음 달부터는 체류 기간이 2달로 확대됩니다. 하나은행 FA컵 8강전에 오른 강원FC가 오는 29일 울산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FC는 29일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홈팀 울산 현대를 맞아 하나은행 FA컵 4강 진출을 다투게 됐습니다. 강원은 K리그 1에서는 울산 현대에 0대3, 0대1로 무득점 패배를 당해 이번에 서력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태백 시민 3명 중에 1명은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백시는 지난 19일 기준 탄탄페이 회원이 15,742명으로 출시 100여일 만에 시민 3명 중에 1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발행액은 78억 원으로 당초 목표치 50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태백시는 탄탄페이 사용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인센티브를 올해 말까지 제공하고 회원 간 송금과 모바일 결제, 택시요금 결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선군이 아리랑시장에 정선사과 직판장을 개설했습니다. 아리랑시장 사과 직판장에서는 관내 38개 농가가 해발 400m에서 재배한 홍금 품종의 사과를 판매합니다. 올해 정선에서는 16헥타르의 재배지에서 100톤가량의 사과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주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는 오는 9월 조직위 출범을 목표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파견 기회 제공과 정부 대한체육회와의 협업을 위해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기로 하고 서울시청과 광화문, 서울역 인근 등 3곳을 후보지로 정했습니다. 대회 준비 과정에서 조직위가 확대되면 강릉이나 평창에 분원을 두고 개최 1년 전 대회 준비 모드에 돌입하면 사무소를 강원으로 옮긴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5월 강원도의회가 조직위 사무소를 강원도에 설치하는 단서 조항을 달아 조직위 출연 동의안을 조건부 통과시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